안녕하세요. 심선생 페이지의 심선생입니다. 저는 경기도 국어 임용의 초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사실 인강이나 따로 공부 같은 건 전혀 하지 못했었고, 졸업을 딱 한 후에 그해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봤죠. 그리고 나서 1차 합격, 그 다음에 2월에 2차 합격 후에 지금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법이라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국어 임용을 한참 알아보던 당시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워낙 국어 합격 수기가 유튜브에는 별로 없어서, 합격을 하면 나는 꼭 유튜브에 어떤 영상 하나는 올려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사실 감도 잘 안 오긴 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것은 먼저 1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차는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난 후거나 아니면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들은 첫 번째로 스터디는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로 일정은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네 번째로 인강이나 현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다섯 번째로 언제 쉬는 날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에 관련된 거죠. 우선 첫 번째로는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9시 20분 정도에 출석 체크를 하는 스터디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각이면 얼마, 결석이면 얼마 이렇게 돼 있는 스터디를 가입을 했는데, 이제 기상 스터디를 구하실 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기상 스터디를 한 두세 개는 가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가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그 스터디가 파해지고 다른 스터디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기상 스터디는 시간 단위로 가격이 플러스 되는 거. 예를 들면 9시에 인증을 하는 거다. 그럼 9시 10분까지 인증한 사람은 1,000원, 9시 20분까지 인증한 사람은 2,000원, 그리고 그 이유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각 기준이 한 번 있고 결석 기준 한 번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날 좀 한 몇 분만 늦어도 그냥 포기하고 가지 말아야지, 그냥 결석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분화된 스터디를 짜시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세분화된 기상 스터디를 활용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그 외 스터디로는 저는 노량진이랑 멀지 않은 곳에 살긴 했었는데, 거의 이동하는 짧은 시간도 좀 아깝고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인강을 많이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만난 게, 내가 어떤 과목의 강사를 듣는다 하면 그 강사를 듣고 있는 사람과 스터디 한두 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어디까지 푸는 걸 인증하는 스터디도 한 적이 있었고, 교육학 같은 경우 그걸 같이 듣는 사람들 중에 매일 과제가 있었어요. 글쓰기 과제 짧게 한 문단 정도, 그 한 문단을 인증하는 스터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전공 스터디는 꾸준히 들지는 못했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5, 6월 정도 스터디를 할 사람을 구해서 1대1로 스터디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스터디는 1대1로 해서 사진이나 밴드, 동영상 어디까지 풀었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쭈루룩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스터디 하나 있었고, 교육학은 방금 말한 것처럼 글씨를 써서 밴드에 사진을 올려서 서로 인증하고 피드백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했었고, 제가 전공 스터디를 아무리 들고 싶어도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걸 인출하는 스터디를 한다는 게 사실 시간적인 부담도 많이 되고 너무 심리적인 압박이 커서 그런 인출하는 식의 스터디는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것까지 못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강사를 혼자 듣고 있다라고 하면 공부한 부분을 인증하는 거 정도는 했던 것 같고, 인출은 안 되더라도 뭐에 대해 자기 생각을 쓰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스터디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밴드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인출이 조금씩 되기 시작할 때, 사실 저는 국어는 인출이 정말 거의 6월 넘어서까지도 거의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공은 인출 스터디는 안 해봤고요. 대신 교육학은 한 7,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7, 8월 정도에는 인출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근데 사실 전화의 단점이 이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대답을 못하거나 하면은 좀 시간이 루즈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한 2달 정도 스터디를 같이 하고 합의하에 그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전화를 하면은 좀 그 텐션이 있어요. 내가 그냥 혼자 인출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남이 딱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낸 문제를 대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했던 스터디는 첫 번째 기상 스터디, 두 번째 인출이 가능할 때는 전화 스터디도 활용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진도를 체크하는 스터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초수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스터디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정도로만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하루 공부 시간을 세워본 적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 타이머 많이 공감하실 텐데 타이머 눌러놓고 깜빡하고 밥 먹으러 가거나 깜빡 잠들거나 이러면 진짜 속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시간을 정했어요. 나는 독서실에 9시에 가면 이제 집에는 새벽 2시에 올 거야. 아니면 뭐 나는 오늘 12시에 갈 거야. 오늘은 10시에 집에 올 거야. 그전엔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12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날도 많긴 했어요. 저는 진짜 오늘은 공부 날이다 하는 날은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있던 날도 많긴 한데 그 시간 동안 다 절대 공부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유튜브에도 중독이 살짝 돼가지고 유튜브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고요. 그렇다고 꼭 매일 그렇게 했던 건 절대 아니고 가끔 9시에 가서 12시 넘어서 2시까지 있던 날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시간 관리를 할 때 시간을 재지는 않았다. 근데 하루 공부 시간은 대충 생각해보면 8시간은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블록을 짜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한 블록, 점심 먹은 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한 블록, 그다음에 저녁 먹고 밤 되기 전까지 한 블록, 그리고 그 밤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한 블록, 이렇게 해서 한 4블록 정도로 짰던 것 같은데 그 텀을 한 3, 4시간 정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8시간은 항상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인강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인강만도 6시간은 하루에 훌쩍 넘겼던 날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전공도 듣고 교육학도 듣고 했으면 진짜 인강 시간만으로도 꽤 돼서 하루 앉아 있었던 시간, 그리고 인강을 합쳐서 공부한 시간 정말 많았고 저는 인강을 안 들은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만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정은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임용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1, 2월, 3, 4월, 5, 6월, 7, 8월 이런 식으로 약 2달 단위로 끊어서 떨어지죠. 최근에는 아마 하반기에는 한 3달씩 묶어서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 2월, 3, 4월 이런 식으로 그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좀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주별로 일정을 짠다고 하면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이틀 정도에 나눠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인강을 들으면 하루씩 다음날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화요일, 수요일에는 교육학 인강을 듣는 날. 근데 항상 강의는 배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강의를 듣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나머지 요일 동안은 복습을 하는 그런 요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학을 듣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저는 문법 학원 현강을 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예 문법을 거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까지 문법
현강을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문법데이, 그냥 문법만 엄청 드립다 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에 만약에 일요일은 좀 못한 걸 하는 날이면 좋겠다 싶긴 했는데 그런 날을 온전히 가지기는 힘들었고요. 일요일도 국교론을 듣고 그 다음 강의를 듣고 복습을 좀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뭐 전날 배웠던 문법을 복습한다거나 다른 과목을 복습한다거나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다. 왜냐면 국교론만 해도 화, 작, 독 이렇게 세 과목이 사실은 뭉쳐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런 베이스가 없고 교과서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국교론 하루를 다 듣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교론도 막 이틀에 나눠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럭을 제가 3, 4개로 짰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그 안에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제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블럭을 짜고 그 다음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서 공부 계획을 세웠다. 교육학은 약 이틀 정도 하루 2블럭씩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 복습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문학은 양이 워낙 많죠. 그래서 문학은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틀 정도 거의 이틀 내내 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은 중요한 게 제가 첫 번째 블럭 매일 공부하긴 했어요. 이거는 근데 주로 공부한 것은 이틀 정도로 짰다. 문법은 하루 종일 공부했고 국교론도 거의 하루 종일 공부했다. 근데 일요일에 오후 반에는 가능하면 그 주에 좀 부족했던 과목을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반기부터 한 중반기까지 계획이 이렇게 됐고요.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요약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때는 교육학이 하반기로 갈수록 일주일에 하루 이 정도로 줄거나 아니면 아예 오전에 꾸준히 조금씩 계속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수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학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전공도 모르는데 교육학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교육학이 중요한 교과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그 점수 자체가 다 같이 높으면 교육학 1점도 너무 아쉽고 진짜 교육학도 진짜 만점 받아야 하는 과목들 있으실 거예요. 국어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다 맞는데 나만 틀릴 순 없는 노릇이고 처음에 준비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게 짜잘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저는 상반기에 제가 교육학을 그래도 열심히 해놨던 게 하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하반기에는 사실 교육학을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거든요. 상반기 때 이왕 하는 거 이때 상반기 때 열심히 들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운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려울 것 같고요.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디테일 같은 거 놓치지 않게 강의를 좀 집중해서 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강과 현강이네요. 저는 주로 인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월부터 한 4월, 5월? 개념 강의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강의 하나만 문법 강의만 현강을 갖고 나머지는 다 인강을 들었고요. 모의고사 시즌에는 현강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모든 과목을 현강을 갔다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몇 개는 이제 취소를 하고 일주일로 치면 2번, 하반기에 2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학은 하반기에 모의고사 할 때 한 달 정도 처음에 갔는데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현강을 인강으로 전환을 해서 인강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강에 딱 처음 갔을 때 그 엄숙한 분위기, 약간 숨 막히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미 도구가 프로예요. 약간 좀 풀착장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면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현강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나 인강을 듣기로 결정했다 하면은 그냥 인강으로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현강을 가면 그날 갔다 온 날은 정말 그 이후에 공부하기가 좀 마음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제 인강을 들으면 강의가 끝난 후에 바로 내가 그냥 내 수요에 맞게
과제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배속이 가능하다. 저는 인강을 선호했던 이유가 그것도 있었어요. 현강을 가면 배속을 할 수 없고 그 페이스를 다 느껴야 하잖아요. 근데 인강을 듣는 순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속도로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시간을 메꾸려면 난 2배속으로 듣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인강을 들을 때는 정말 2배속 안으로 무조건 들었던 것 같아요. 2배속으로 거의 1.8? 2배속? 이 사이로 항상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필기가 많은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 배속으로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본 결과 만약에 이거는 진짜 귀로 들으면서 할 수 있다, 나 날림으로 필기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배속으로 해놓고 듣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강 신청을 해보세요. 갈 수 있으면. 그리고 현강 신청을 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고 나랑 안 맞는다? 그럼 그때 인강으로 전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듣다가 현강을 가는 건 힘들거든요. 차라리 현강을 신청했다가 인강으로 전환하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쉬는 날 얘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쉬는 날이 있을 수 있나요? 일주일이 바쁘죠. 저는 연중 무휴로 공부했는데 이거는 진짜 뭔가 초수의 패기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요한 건 공부하는 동안 크게 탈이 난 적은 없었어요. 뭔가 심하게 감기를 앓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이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좀 연중 무휴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독서실 간다고 항상 공부한 건 아니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하는 날에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잠을 자거나 한 날도 있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독서실을 안 간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다니던 독서실이 추석에 휴무여서 동네의 다른 독서실을 찾아갔어요. 그 정도로 하루도 안 빠지고 가긴 갔다. 학원을 간 날도 학원 끝나고 가긴 갔어요. 저는 쉬고 싶을 때도 사실 독서실에서 참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차를 한 잔 타먹는다든지. 왜냐하면 그 공간에 집에 가면 사실 누우면 못 일어나는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쉰다 하면 쉬다가도 갑자기 문득 그거 뭐였지? 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꺼내볼 수 있고, 이런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데서 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쉬고 싶을 때도 독서실에서 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공부를 해도 스트레스 받지만 안 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쉬어도 독서실에서 쉬면서 좀 힐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항상 듣고 시간이 없을 때는 자기 전에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펜 색깔이 여러 개인 거 보이시죠?